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기사, 바로 서울 신축 고급 아파트들이 왜 점점 지역 난방을 선호하는가입니다. 이게 단순히 난방 방식의 변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 주거의 의미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지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서울의 새 고급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지역 난방이 이제 거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아요. 통계상으로도 그렇고요. 전국 평균이 한 22.2% 정도라는데 서울 신축 특히 고급 단지는 훨씬 높다면서요? 네, 그 비율이 상당히 높죠. 사실 핵심은 그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랑 열을 같이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개별 난방이랑 비교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 최대 200까지 높고 또 탄소 배출은 한 30% 정도 줄일 수 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장점이에요. 아, 에너지 효율도 효율인데 그 대규모로 공급하니까 세대별 난방비나 유지보수 비용도 줄어들고 요금 체계도 좀 안정적이라는 그런 경제적인 이점도 크다고 하네요. 네, 그것도 무시 못하죠. 24시간 내내 난방이랑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건 뭐랄까 편리함 측면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친환경성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폐열이라든지 바이오매스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방향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고급 아파트에서는 거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군요. 물론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건 없겠죠. 기사에서도 단점을 몇 가지 짚던데요. 예를 들면 세대별로 온도를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점이요. 네, 그 부분이 좀 손실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런 한계점들 때문에 요즘 기술적인 보완 노력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4세대의 지역 난방, 그러니까 4GDH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4세대요? 그건 뭔가요? 네, 이게 기존 방식보다 더 낮은 온도의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열 손실을 최대 56%까지 줄일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랑 연계하는 것도 훨씬 쉬워졌어요. 아, 저온으로 돌려서 효율을 높인다? 그렇죠. 실제로 기사에 보면 강남이나 송파 신축단지에서 이걸 적용해서 난방비를 한 15% 정도 아꼈다는 그런 사례도 소개됐죠. 와, 15%면 꽤 큰데요. 4세대 기술이라 흥미롭네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기사에서 IoT,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로 그 개별 보일러처럼 아주 세밀하게 방마다 온도 조절이 안 되는 지역 난방의 근본적인 한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완벽하게 개별 제어만큼은 아닐 수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IoT 시스템이 상당히 기여하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별로 디지털 온도 조절기나 유량 조절 밸브 같은 걸 설치하고요. 심지어 모바일 앱으로 원격 제어까지 가능해지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정교하게 난방을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에너지 낭비도 줄이고요. 아, 사용자 편의성이 확실히 올라가겠네요. 네,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고성능 단열재라던가 삼중창 같은 고효율 단열 설계가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기본이죠.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단점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로 단점을 메우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은 이런 시스템을 그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포장해서 마케팅 포인트로 삼기도 하고요. 그린 프리미엄. 네,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대표적이죠. 기사에 나온 통계도 흥미로운데요. 2025년에 서울에 공급될 물량 약 7만 1,000호 정도 되는데 그중 고급 아파트의 80% 이상이 지역 난방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와, 80%요? 이건 거의 대세가 아니라 그냥 기본 사양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 난방비 절감 효과랑 친환경 이미지가 특히 고소득 수요층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다만 비지역 난방 단지보다는 분양가가 한 5%에서 10%, 그 정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긴 초기 투자 비용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온도 조절의 미묘한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비가 투명하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걱정, 이런 건 남을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개발사들이 이제 스마트 기술을 더 고도화한다거나 아니면 요금 정보를 더 투명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으려고 계속 노력 중이다. 뭐 이런 내용이 기사 말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울 신축 고급 아파트에서 지역 난방이 이렇게 대세가 된 건 단순히 에너지 효율 좋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4세대 지역 난방 기술이나 IoT 스마트홈 시스템, 또 고효율 단열 설계 같은 최신 기술과의 결합, 이게 이 트렌드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건 뭐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서 고급 주거의 기준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주거 공간을 선택할 때 단순히 난방 방식이 뭐냐, 이걸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얼마나 스마트 기술이 잘 접목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주거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고급 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디까지 바꾸게 될까요? 단순히 그냥 넓고 화려한 집을 넘어서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또 똑똑한 기술로 편리함까지 더한 집. 어쩌면 이런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집이야말로 미래의 진정한 프리미엄 아닐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